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유엔 대사 우크라이나전 장기화 시사,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총력전, 몰도바행 단거리 철도 복원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24일로 우크라이나 침공이 6개월이 맞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고위 외교 당국자가 평화협상의 재개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하면서 전쟁의 장기화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 서방 세력에게 있다라고 그 이유를 돌리고 있죠. 우크라이나전 이 장기화가 예상이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을 위해 이웃인 몰도바로 연결되는 단거리 기찻길을 23년 만에 복원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 철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이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 러시아 유엔 대사 우크라이나전 장기화 시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겐다니 카틸로프 러시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21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외교적 접촉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쟁이 심화할수록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틸로프 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간 직접 대화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창구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현재 러시아가 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굳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크림반도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돈바스 지역도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걔네들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혀 얘기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 이게 터키가 지난달 러시아의 흑해 봉쇄로 막힌 곡식 수출기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죠. 그러면서 평화협상의 재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가 높아졌지만 서로의 이해 충돌 때문에 이런 관측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있었잖아요. 나치의 잔당에 대해서 해방시켜준다. 이 지역의 러시아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번 평화협상을 해야 되겠죠. 러시아가 물러나가면서. 그리고 전쟁 배상금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서방에 있다고 이 책임을 다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카틸로프 대사는 평화협상 재개 실패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이 맞물리면서 분쟁이 얼마나 더 장기화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무기가 가면 갈수록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전에 그 초반에 제공했던 무기와 지금 제공한 무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차이가 있죠. 특히 하이마스의 지원, 이것 때문에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된 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이 자금의 상황을 러시아를 압박하고 경제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죠. 러시아는 지금 언제를 기다리냐면 겨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에 이 모든 대우가 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까지 견디면 자기들에게 승리의 기운이 온다. 지금은 대화를 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는 서방은 우크라이나인들이나 우크라이나 병상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죠. 유엔에 대해서도 중재자 역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유엔이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놓여 있다. 그들의 생각이 서방 세력의 생각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평화협상 이제부터 없다.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물론 그 뒤에서 언젠가는 평화협상이 다시 일어날 거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팽팽한 힘을 겨루는 이 상황에서 평화협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총력전, 몰도바행 단거리
철도 복원입니다. 올해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주요 수출품인 곡물을 수출하기가 어려웠죠. 앞서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가 지난달 러시아 흑해 봉쇄로 막힌 곡물 수출길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지만 지금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평화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 러시아 유엔 대사의 발언으로 이러한 관측도 선을 완전히 그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백방으로 곡물 수출을 위해 뛰어다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철도를 이용한 수송이었어요. 그동안 철도를 이용한 수송이 왜 어려웠었냐면 단가가 비싸요. 일단 대량으로 운송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빨리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단가들이 안 맞기 때문에 해양으로밖에 운송을 못했고 또 흑해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유럽이 아닌 또 다른 지역으로도 나갈 수 있는 커다란 지금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지금 로이터와 PDA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 날 영상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몰도바로 이어지는 철도를 복원했으며 이 철도를 통해 연간 1천만 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복원된 철도는 우크라이나 서남부의 베레진과 몰도바 바사라베아스카를 잇는 겨우 22km 구간입니다. 그는 1철도로 어떤 상품을 운송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이후 수출길을 막힌 곡물을 운송할 방도를 찾아왔다는 점에서 이 철도는 곡물 수출에 우선 활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죠. 베레진은 동쪽으로는 오데사, 그리고 서쪽으로는 루마니아와 다뉴브강이 접경 지역인 이즈마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의 남서부와 국경을 접한 나라로 반대편에는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맞닿아 있죠. 지금 보시면 몰도바 같은 경우는 내륙지방이에요. 내륙지방이고 바다와 접해지지 않은 지방입니다. 이와 관련해 올렉산드로 쿠드라브로프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번 철도 연결이 남부 오데사 항을 통한 흑해 항로 외에 대안적인 수출 노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하나가 더 뚫렸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 이것이 그 철도 노선인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바사라 베스크라 여기에요. 여기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지금 이 정도 되는 길인데 여기 연결돼 보면 밑에 그림에 오데사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 오데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 오데사로 연결되는 라인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즈마일이라고 이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지금 나와 있죠. 이즈마일. 여기가 다뉴브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점선으로 표시되는 데가 있어요. Not in operation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점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그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연결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유엔과 터키의 중재 속에 러시아와 곡물 수출 안전 확보에 합의했고 이달 초순 오데사항에서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지금 오데사항에서 출발한 그 곡물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온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돌리고 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 인접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키우 이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를 했죠. 그는 영토가 인접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와 발트의 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인접 국가이죠. 벨라루스는 사실상 러시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와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서부 지역으로. 그래서 이곳에 참가국을 언급을 했고 다른 나라들도 참가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협력체를 유로태평양에서 매우 유망한 라인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보안 문제가 협력의 핵심이 될 것이란 사실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크림반도 반환을 논의하는 크림 플랫폼이 개최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크림 플랫폼은 크림반도 반환과 관련한 국제 지지 확보를 목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만든 정상급 국제회의라는 사실이죠.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독일, 일본, 캐나다, 나토의 지도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다라는 거죠. 이 지지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흑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됐고 현재는 국제법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 그러나 러시아가 강제 병합해서 자기 땅이라고 지금 우기는 상황이죠. 그리고 크림반도에서 폭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위기감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손 지방으로 점차적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헤르손을 무조건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드니르프강의 세 다리가 이미 상당히 끊어져 있는 상황이죠. 계속적으로 복구하고 끊고 복구하고 끊고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이 추세로 보면 적어도 올 겨울은 넘어간다. 적어도 1년은 더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